아, 훌륭해. 넘어가. 좋았어. 198쪽. 198쪽 2번. 자, 다음 중 기울기가 작은 것이죠. 자, 물어보는 거는 기울기의 크기를 도형으로 알아보는 거야. 이게 묻는 거야. 그치? 일단 생각해보면 기울기 또한 수잖아요. 수. 기울기는 뭐다? 수야. 수의 크기야. 근데 지금 이 방향으로 그려지면 양수인 거고 기울기가 이 방향으로 꺾이면 음수인 거죠. 맞죠? 일단은 그러면 작은 수를 고르라 라고 하면 음수겠죠. 일단. 그리고 봐봐. 기울기가 선생님 그냥 봐봐. A 직선하고 B 직선이 있어. 기울기는 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지. 음수니까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이게 작아지는 거야. 자, 봐봐. 느낌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봐봐. 이게 기울기야. 이 기울기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그러다 음수로 꺾었어. 이게 계속 작아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건 음수이면서 가장 가파른 것, y축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뭘 봐야 돼?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가 지금 기역과 니은이죠. 어떤 게 더 y축에 잘 붙어 있니? 각을 봐봐. 어떤 게 더 y축에 더 붙어 있어? 니은이죠. 기억나? 아니, 이해되니? 기억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야. 우린 이거 두 개만 비교하면 돼. 작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음수 두 개를 비교할 거고 둘 중에 뭐가 더 y축에 가까울까? 이 각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더 가파르죠. 답은 니은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왜 틀렸냐? 기울기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이를 해주면 답만 딱 체크하고 넌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안 풀어보고 그냥 봤으니까. 걱정이다. 그래, 뭐, 사람마다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응? 노력을 같이 해줘야 돼.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은 오늘 숙제 해야 돼. 밀린 건 밀린 대로 놔두고, 아니, 그러니까 놔둔다는 건 하고. 그 다음, 4번. 다음 중 너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A는 될 수 없는 것. A의 특징은 뭘까? 일단 음수죠. 음수이면서 절대값, 기울어져 있는 정도, 즉 X축과의 붙은 정도가 A는 0보다 작은데 절대값 A는 보면 X축에 더 많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음수이면서 절대값은 2보다 작은 거. 그치? X축에 더 붙어 있으니까. 저 둘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빠졌을 거야. X축과 누가 더 붙어 있느냐까지 봤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 몇 번? 음. 더 있나요? 199쪽 가볼까요? 199쪽 펴봐. 거의 199쪽 아니지 않아? 아, 그쪽이야? 200쪽. 20개. 안 했어? 아, 이거 근데 여기가 너무
공백이 비어 많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얘기 안 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있어요.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자,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그냥 1, 2, 3, 4, 5를 보지 말고 이거는 그냥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그리래. 직선을 그릴 건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건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요렇게는 되는 거지. 기울기가 양수인 순간 언젠가 3, 4분면을 지나요. 그러니까 뭐야? A, B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A는 0보다 Y절편이죠. 커요? 크거나 같아요까지 된다. 일단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 B는 어때? 부호가 달라. 그런데 A, B 곱해서 0보다 작지? 둘이 0보다 작다는 건 둘 다 0은 아니란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를 지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이거는 1단계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A, B는 0일 수 없죠. 그래서 A, B는 0이 아니므로 A는 0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돼야 돼. 결론은 뭔데? 결론은 뭔데?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가 결론이었던 거야. 맞아? 근데 그리고자 하는 함수 그래프는 bx 플러스 b 마이너스 a인데 여길 이렇게 괄호쳐서 y 절편으로 봐야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b는 양수야, 음수야? b는 음수. b 마이너스 a도 음수. 그러면 기울기 음수에 y 절편 음수면 이렇게 생긴 거 찾으라는 거지. 이해됐을까? 아니야? 이해됐을까? 진짜 확실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선생님 해설 듣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야 돼. 자, 여기까지 왔어? 정리했어? 이해했어? 풀어 오셔야 돼, 숙제. (12번) 어때요? 평행하다는 건 뭐 어떤 상태죠? 기울기 같고 아니 y절편은 다르다까지 가야 돼.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른다. 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그냥 그림만 봐도 나와야 돼. 기울기 어떻게 구해? 두 점이 있으면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읽으면 되지. 즉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변의 길이만 읽어도 돼요. 얼마예요, 길이? 길이의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요? 3이죠. 5죠. 3분의 5다. 기울기 3분의 5고 y절편 5가 아닌 것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나 보자. 이 문제를 헷갈리게 만들 거였으면 한 5번 문항 정도에 3분의 5x 플러스 5를 써놨어야 돼. 한 5번 문항 정도에. 왜냐면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 갖고 뭔 다르다? y절편 다르다까지 가야 되거든. 201쪽. 없어? 201쪽 질문 없어? 14번 한번 볼까? 정말 쉬운 문제다. 기울기만 다루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울기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돼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그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어느 쪽을 잡아도 상관없어. 대신 x의 증가량이란 거는
도착점 빼기 출발점. 도착점 빼기 출발점. 이게 뭐와 같다? 마이너스 2와 같다. 그냥 1차 방정식이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 m 마이너스 3. m은 4. 여기 1이면 되죠, 여기가? 되겠어? 이거 하지 말고 대답을 해줘. 귀여운 놈. 자, 평행이야. 평행이야. 뭐가 같아?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은데, 자, 쌤이 이름 붙여볼게요. 얘를 기억, 니은이라고 해볼게. 기울기를 보자마자 딱 알 수 있는 도형이 어느 쪽이야? 아래 거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두 점이 있고 직각삼각형 얘만 읽어지면 되는 거지. 얘 먼저 읽어봐. 어떻게 돼? 2 갔다가 4 내려갔지. 현재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좌표가 a,1이죠. 또 하나 0,7에서 바라보는 이 기울기를 봐야겠지. 이해됐을까? 보여? 지금 이 도형에서는 높이가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맞아? 그러면 기억의 기울기를 써보면 기억의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했죠. a분의 마이너스 6이겠죠. a 갈 때 6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됐어? 이게 마이너스 2면 돼. a는 3이야. 선생님이 지금 그런데 기울기를 보는 방식을 두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 조건이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좌표에서 기울기 구하기. 그림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로 기울기 구하기. 뭐가 맞아? 둘 다 맞아.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좀 들으라고. 노력하셔야 돼.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선생님 중요한 부분 설명하는데 막 안경 벗고 닦고 이거 하지 말고. 엄청 막 그렇구나 이러고 싶지 않아? 202쪽 마지막 18번 볼게요. 일치한대요.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똑같다? 기울기 y절편이 모두 같다. 됐지? 기울기 y절편이 모두 같아요 라고 식을 세워버리면 그냥 연립방식이다.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왼쪽이 a 더하기 b, 오른쪽은 마이너스 4. 이게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돼? 이쪽이 마이너스 7이고 3a 더하기 2b. 연립하시면 AP 값 나오겠죠? 연립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여기까지가 핵심이니까. 자, 20번 문제 볼게요. 물어보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두 일차함수 그래프가 일치, 평행. 일치 조건, 평행 조건이죠. 그럼 물어보는 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일치한다는 건 뭐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고. 평행은 뭔데?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럼 가조건 봅시다. 일치하는 거니까 둘 다 같아야 돼요. 2a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5는 B. 뭐야? 다 나와버리잖아, 이거.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9. 나에서는 평행해. 그러니까 A 더하기 C는 그냥 2인데 A가 마이너스 하니까 C는 그냥 6이죠. A는 마이너스 하니까. A, B, C 다 구했다. 자, 마지막 1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울기 양수이면 오른쪽 위 맞고요. y절편이 음수면 음의 부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 부분에서 만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y축과 만난다라는 뜻이야. 이게 b를 의미한다는 뜻이지.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절편은 뭔데? x절편이 뭐야? 설명해봐. 소. x절편이 뭐야? x축 교점이고 어떻게 구해? 그렇지. 좋았어요. 훌륭했어. y가 0일 때 결국 x값을 표현하라는 거지. ax 플러스 b는 0이므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3번이 틀렸죠? 4번 봅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눕는다.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값은 a만큼 증가한다. 증가량분의 증가량. 됐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과제로 해올 것들은 1차 함수 개념을 아주 단단하게 잘 잡아놓으면 그냥 훅훅 풀려요. 쓰이는 계산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단순한 애들이야. 근데 반대로 1차 함수 개념 부분에서 구멍이 생겨버리면 오답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러니 문제 풀다가 좀 어렵거나 막힌다 라고 생각될 때는 1번 필수 예제 점검 먼저 하시고요. 2번 그래도 어려우면 개념을 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페이지 213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내용이 어떤 특정 단원에서만 나오던가요? 다 나오잖아. 근데 뭘 이렇게 그냥 다 나온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3 형이 뭐 고1 전국연합에서 문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도는 전국연합이 뭐냐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표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같은 문제를 풀려봐요. 전국 등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 등수 몰라요, 사실은. 정확한 등수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올라가자마자 전국에서 몇 등, 도에서 몇 등, 시에서 몇 등, 학교에서 몇 등을 다 알게 돼. 이해됐어? 그렇게 보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 3월 전국연합이야. 근데 경기도는 그 전국연합이 원래 3, 6, 9, 11 이렇게 1년에 4번 있거든? 근데 6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만 실시해. 공식적으로.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그래. 그러면은 공립고등학교들은 진짜 1년에 2번만 전국연합을 보고 사립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그냥 봐버려. 3월, 9월도. 그리고 빡센 사립고등학교는 4월에도 보고 중간고사 있는 5월에는 안 보고 7월은 기말고사 있으니까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남는 달은 무조건 시험을 하나씩 넣어. 학교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으면 그냥 전국연합을 넣어. 무슨 말이야? 전국시험, 학교시험, 전국시험, 학교시험이 매달 있는 거야.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뭐, 왜 그래야 되나요? 원래 인생이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다 경쟁사회야. 경쟁이잖아, 어차피. 어쩔 수 없고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그러니까 재화가 한정돼 있는데, 모두 원하는 만큼 다 줄 수가 없잖아. 경쟁을 하는 세상이지, 뭐.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는 전국연합 중에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보는 거잖아. 시험 범위가 고등학교 내용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못 내지. 보통 3월 한 10일에서 한 5일 사이에 있는 수요일 날 보거든.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 딱 중3이야. 중3 수준에서 전국연합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고1 3월 전국연합은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전국연합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없잖아. 중학교 학교 시험의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고등학교 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인지, 전국연합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전국연합은 수능 타입이거든. 수능 같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거기서 두 문제를 추출해서 냈다는 거야, 이번에. 그건 맞췄어. 그건 둘 다 맞았는데, 뭐, 얼토당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답을 제대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매스올릭에 답안 이렇게 입력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 잘못해서 틀린 것도 사실은 틀린 거고. 그린 챌린지가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있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개념편 끝나면 2학년 1학기 심화 들어갈 거거든요. 심화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 시험지로 한번 풀려볼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1-2로 넘어가야 돼. 1-1은 충분히 했잖아. 그러니까 매주 1학년 1학기 심화 복습 프린트 나갔었잖아. 이제 그거는 다 돌았으니까 1학년 2학기 복습 프린트 들어가야지. 1학년 2학기부터는 학교 시험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지금 약간 가물가물 할 수 있거든? 가물가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복습할 거고 또 그린 챌린지 할 거니까 그렇게 갈 거고 절대적인 학습량은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적인 학습량이라고 하면 하기로 한 건 최소한 끝내야 돼. 알겠어? 봐봐. 선생님의 요 교재만 기준이야. 그린 챌린지 다 빼고. 교재만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과제가 7단계로 쪼개져 있어요. 문제를 풀죠. 풀이하면 뭐 해야 돼요? 입력하고, 입력하면서 채점이 이루어지지. 채점한 다음에 뭐 해? 오답 고치기까지가 숙제지. 여러분들 숙제 여기까지예요. 문제 풀이가 아니야. 아니, 오답 고치기 2개 아니야. 똥강아지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뭐 해? 선생님이랑 재채점 하면서 뭘 걸러? 별표 문제 걸러내지, 1차로. 그 다음 뭐 해,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해설해 주잖아. 이거 우리 잘 골라야 되잖아. 별표 문제 골라내기. 선생님 해설이 필요한 문제. 골라내서 선생님 해설 들어가면 뭐 해야 돼? 별표 문제 오답 노트 하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그린 챌린지 해야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구조라고. 정성이 필요해. 근데 이것부터 안 해. 이걸 안 해왔대. 그럼 진짜 선생님 이게 답이 없는 거야. 확인학습 그날 여기서부터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린 챌린지는 따로 시킨다 하더라도. 이건 언제나 추가 과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두뇌는요 근육과 다르다. 얘기했잖아.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빨라도 동준이보다 2배 못 빠르다니까. 우사인 볼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거든? 그 인간이 동준이 너의 달리기보다 2배까지 빠를 순 없어. 너보다 2배 빠르잖아? 세계 신기록이야, 세계 신기록. 보통 너네가 한 15에서 16초 정도에 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네보다 속도가 2배라면 100m를 몇 초에 뛰는 거야? 8초, 7초에 뛰는 거지. 7초, 8초에 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9초 벽을 못 깼어요. 9초 초반까지는 뛰더라고. 못 뛰잖아. 이해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나가는 근육의 속도나 학습의 강도나 이거는 100배도 될 수 있다고. 왜? 두뇌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곱해져요. 이해돼? 자, 이게 수치 확인 어렵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집중력이 내 친구의 3배야. 이게 집중력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몰입해서 딱 하는 거. 그때의 나의 집중력. 문제 해결력. 너도 한 2배, 3배 말이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잖아. 해결력에는 정확도랑 속도가 있지. 이게 각각 또 3배라고 해봐. 이렇게만 해도 80배 아니야. 이해돼? 정확도와 속도가 3배씩만 늘어나도 합쳐서 10배 아니야, 거의. 곱하는 거니까. 이 힘이 더해지는 겁니까? 이 능력은? 곱해지잖아요. 문제 해결력, 과제 집착력. 그래서 두뇌로 하는 공부는 리니어하지 않다. 선형적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의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고 닦는 과정이 있을 거야. 훈련하는 과정은 있을 거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개념 공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성장이 되게 더뎌 보여. 더뎌 보이다가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왜냐면 집중력도 문제 해결력도 자세도 한꺼번에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사실은. 그 약간 기분도 탄다. 엄마 이제 수학이 해볼만 하고 쉬운 것 같아. 이런 느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래서 성장을 해. 딱 하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이렇게 지지분이라는 느낌이 와. 그러다가 또 한 번에 그런 변화들이 찾아올 때 이렇게 성장한다고. 이렇게 성장한다고, 학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청소년까지를 어린이로 봤지만 우리가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150세? 120세로 볼까? 150세로 볼까? 150이면 50살까지가 어린이고 120살이면 40까지가 어린이다. 그러니까 150 기준으로는 어린이고 120 기준으로는 이제 어린이는 아니다. 한번 봅시다. 정신 챙겨. 선생님이 아까 이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맘만 먹는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잖아. 밀렸던 거 다 끝낼 수 있어.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하면. 몰입의 핵심 뭔 줄 알아? 내가 진짜 집중해서 몰입해서 숙제를 했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이 나와. 뭔 줄 알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딱 해서 수학 문제를 막 풀었어. 다 하고 딱 시계를 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너네 언제 그런 느낌 받아? 게임할 때. 자는 걸 몰입이라고 해? 게임할 때 보면 어떤 게임이든 막 게임하다 갑자기 시계를 딱, 야, 뭐야, 벌써 1시간 지났어? 이런 느낌이 있는 거는 그만큼 게임에 몰입했기 때문이거든. 공부도 약간 그 몰입의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3분에 한 번 물 먹고 5분에 한 번 화장실 가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한 시간을 해도 10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몰입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배치를 하는 거야, 배치. 그래서 시간 계획으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다. 공부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니라 분량으로 하는 거야. 나 이번에 숙제 분량이 10개야? 그러면 이번 주에 10개를 할 건데 오늘 5개 해놓고 2개는 내일 하고 나머지 3개는 주말에 해야지 라던가 이런 배치 능력이 생긴다고. 알겠어?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빨리 발달돼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고? 3월 전국연합, 4월 전국연합, 5월 학교시험, 6월 전국연합, 7월 학교시험, 8월 방학, 9월 전국연합, 10월 중간고사, 11월 전국연합, 12월 기말고사 이렇게 1년이 가버린다. 이 바쁘고 해야 될 거 많은 것 와중에 여러분들이 배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다음 달에 이거 있으니까 요때 요거 끝내놓고 저때 저거 끝내놓고 요때 친구들이랑 좀 놀고 콘서트도 갔다 오고 게임도 좀 하고 근데 이때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게 배치가 가능해. 근데 그게 몰입 능력이 없으면은 끝내지를 못하니까 계속 뭔가 있는 거야. 해야 될 게.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막 엉망이 꼬이는 느낌이라고. 이게 어른이 되잖아? 더 확 느껴. 어른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이때 일을 하고 이때는 좀 쉬고 이때랑 가족들이랑 놀고 저때는 여행을 가고 이러려면 내가 해야 될 때 따박따박 그 일들을 몰입해서 딱딱 끝내줘야 된다고. 그거 못 끝내면 어떻게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일도 제대로 못 끝내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엉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 지금부터. 그리고 그걸 아주 연습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이 공부법이야. 선생님이랑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을 배치하게 만든다고. 근데 쌤이 어떻게 해놨어? 정해져 있는 기한까지 그걸 완료하지 못하면 마무리될 때까지 데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10시 넘으면 못 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통학버스를 셔틀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셔틀 시간 넘을 땐 어떡하지라는 고민은 들지. 근데 다행히 아직 그렇게 셔틀 시간 넘어서까지 못 끝내고 한 적이 많지는 몇 번 있었지만 많지는 않으니까. 나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대신 조건이 있어. 수업할 땐 제대로 수업하면서 진도 쭉쭉 빼주고 확인학습까지는 알아서 잘 서로 스스로 조절해서 그걸 다 해온다. 플러스 그린 챌린지도 한다.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학습 패턴에서 1번 스텝 1부터 꼬여버리면 그 뒤로는 다 엉망이야. 집중하자.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자,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밑줄 Y축에서 만나는 함수 그래프 물어보고 있는 거 뭐야? 그냥 1차 함수죠. 1차 함수 구하기야. 나 1차 함수 구할 거야 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기울기와 Y절편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1차 함수 구하라 라는 건 기울기와 Y절편 구해라. 이해되니? 기울기 아니? 기울기 2라고 그냥 첫 줄에 나왔어. Y절편 나와 있니?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말로 표현되어 있지. Y축에서 만난다. 그럼 너의 Y축 교점, 너의 Y축 교점이 같다. 근데 Y절편이 뭔데? Y절편이 뭔데? Y축 교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Y축 교점으로 해놨잖아. 둘의 Y축 교점이 같다는 거 아니야? Y절편이 같다는 거 아니야? Y절이 얼마야 그러면? 그러면 풀 게 있어? 풀 거 없지.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답은 4번.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앞에서 1차 함수의 개념을 제대로 해놨으면 이 문제는 그냥 읽으면 읽는 순간 답이 나와요. 3번 볼게요. 3번 물어보는 거 뭐야? 1차 함수야. 1차 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맞지? 자, 1차 함수 구하라고 했어. 뭐와 뭐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기울기 y절편 구하란 이야기지? 기울기 알려줬니? 평행하다고 알려줬지. 기울기 얼마야? 그리고 y축 위에서 만난다. y절편 알려줬니? 얼마야? 근데 이게 a고 y절편을 b라고 해놨잖아요. 둘 곱하면 마이너스 2. 이 문제가 너 지금 어디다 쓰니? 3번인데. 문제 읽으면서 그냥 풀려요. 뭐 하면? 앞에 개념만 탄탄했으면 여기에다 더 덧붙일 개념도 없어. 자, 5번 가. 두 점을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한 점을 지난대. 구하라는 게 뭐야? 수식. 함수식이면 뭐와 뭐를 구해야 돼? A, 기울기가 y절편이지. 이렇게 말해야겠지.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대. 그럼 기울기는 저 두 점으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하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 출발점, 도착점을 어느 쪽으로 잡아도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x끼리 빼고 y끼리 빼야 되는 거지. 도착점을 이쪽으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어. 그쵸? 그런데 지금 y절편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는데 한 점 알면 구할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y절편 그냥 b라고 놓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 2, 마이너스 3 지난다 그러면 뭐 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 얼마? 마이너스 2. y절편 구했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y절편 마이너스 2짜리 찾으세요. 읽으세요. 답은 4번. 소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책이 있잖아. 책이 있는데 선생님 해설이 어디에 적혀야겠어? 여기에 이 내용이 적혀야겠지? 그러라고 있는 공간들이야. 여기 요만큼에다가 조금 쓰고 답만 이렇게 체크해서 가져가면 과제하려고 할 때 참고가 잘 안 돼. 자, 7번으로 가보자. 1차 함수야. 완전 쉬워. 읽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읽어내는 법을 알았어. 손 안 대고도 풀 수 있어.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문제야.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문제야.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이 문제 별표. 이 문제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 공부가 복습이 잘 안 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걸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 F에서 F 뭔가를 뺐대. 이렇게 생긴 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 원래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이거를 fx를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fb 마이너스 fa면 분모가 b 마이너스 a다. 맞을까? 이해됐어? 그래서 두 함수값의 차를 보는 순간 이렇게 생긴 형태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를 보면 뭐라고 읽어? 이걸 뭐라고 읽어? 이건 y 증가량이야. 이거 y값이잖아, y값. 그러니까 여기 안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의 형태.
요 안의 형태에 집중하지 말고 큰 틀에서 f 얼마에서 f 얼마를 뺐다라는 거는 보는 순간 y 증가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직관적으로 보이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 같은 말이지만 약간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보여주면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보는 순간 지난 시간에 딱 했던 거 기억나지? 이거 보는 순간 y 증가량으로 읽어라. 뭐가 없어? x 증가량 없지? x 증가량은 어떻게 하는데? 요 안에서 요 안에 거 빼는 거지. 요 안에서 요 안에 거 빼는 거지. 됐을까? 그러니 잘 봐봐. 이 문제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1차 함수 식이야. 내가 이거 구할 건데 뭐 구해야 돼? 기울기 y 절편 구해야 되지. 이게 묻는 거야? 조건을 봤어? 조건을 봤더니 여기 부분을 이렇게 읽어야 돼. y 증가량이요. 그럼 저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F0은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y 절편이라고 읽어야 돼. F0은 y 절편이다. 그냥 봐봐. 어이없는 얘기인데. 나 B 구하고 싶어.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B 구해져? 그러면 X에다가 0만 넣으면 무조건 Y절편 B가 나오나요? 맞아요. 그러니 Y절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냥 이렇게 표현됐어. 그러면 보세요. Y축 교점 Y절편 또 F0 이게 모두 같은 말이라는 거야. F0은 Y절편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럼 보세요.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치? Y절편 알려줬죠? Y 증가량 알려줬죠? Y 증가량 알려줬잖아. X 증가량 구하면 되는데 X 증가량은 안에 거에서 안에 거 빼면 되지. 빼면 5거든요. Y절편은요? 3입니다 라고 여기 알려주고 있는 거야. 다 읽었지. 그래서 선생님 이 문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문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기울기 얼마야? 자, X 증가량 얼마입니까? X 증가량이 오면 기울기 얼마입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해석 끝났으니까, 저거 다 조건이니까. 이 녀석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이쪽이란 말이지. X 플러스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2. 그럼 분모에서는 X 플러스 3에서 X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빼면 돼. 여기가 B면 여기가 B면 되고,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되면 되고, 여기가 P면 여기가 P고, 여기가 Q면 여기가 Q고, 안에 있는 값의 형태가 어떻게 복잡하다 이런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Y 증가량 이렇게 읽는 거야. 그리고 X 증가량은 안의 값에서 안의 값 빼주면 되겠지. 5잖아요.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기울기? 그쵸? 분모 5잖아요. 계산해 줄게. 분모가 5잖아. 분자가 마이너스 15라고 알려줬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천천히 뜯어보고 읽어보면, 얘가 속 안에 있는 값의 차가 5야. 그럼 X 증가량이 5잖아.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이겠네? 이걸 읽으면서 Y절편이네? 답은 5번이네. 이해됐을까? 자, 여기다가 추가 개념 좀 쓸게요. 보세요. 일부러 이렇게 쓸 거야. F 세모 빼기 F별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실제 수가 됐던 문자가 됐던 뭐가 됐던 F 얼마에서 F 얼마를 뺐어. F에서 F를 뺐어.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Y 증가량을 하고 읽어야 돼. Y에서 Y 뺀 거야. Y 값에서 Y 뺀 거야.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F0이라고 적혀 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Y죠. 그렇지. 이거 Y 절편이야. 이거는 다항함수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도 이건 동일해요. 생각해봐. 2차 함수라고 하면 2차 항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어차피 Y 절편은 X가 0일 때 값 아니야. 0 넣어봐. 뭐만 남아? 상수만 남지. Y 절편은 그래서 F0이다. 뭐라고? Y 절편은 F0이다. 다른 함수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F0 그러면 Y 절편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Y축 교점 Y 절편 F0은 모두 Y 절편과 같은 말이다. 이해됐어? 이거 개념 꼭 써놓으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봐봐. 선생님이 처음에 이 문제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읽어줘야 돼. 어떻게 읽어? Y 증가량. 알맹이 차가 얼마야? 5.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 얘를 뭐라고 읽어? Y절편. 그러면 여기서 답은 읽을 수도 있던 문제다. 개념이 강해야 된다. 개념만 강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9번은 두 점은 1차 함수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식인 거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러면 이거 먼저 구하면 되겠네? 맞죠? 물어보는 거 뭐예요? 당연히 1차 함수야. 1차 함수 구하라 그랬어. 당연히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할 거야. 그런데 봐봐. 기울기와 Y절편 값을 특정할 조건을 줬습니까? 그러진 않죠. 특정할 조건이 아니고 내가 구해내야 돼. 그치? 구해낼 조건을 준 게 뭐냐면 두 점을 줬어. 두 점이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혼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한 가지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 가장 단순한 1차원적인 얘기를 해줄게. 함수식과 점이 주어져 있으면 대입하라는 거잖아. 두 점인데 내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대입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있어.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하는 방식도 있어. 뭐가 맞아? 둘 다 맞아. 대입하는 방식으로 바로 가보자. 자, 마이너스 2,8과 2,0을 지난데 8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 0은 2a 더하기 b 이렇게 해서 a, b 구하는 게 빠르겠는가? 두 번째 방법 보세요.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는 거야. 기울기 2 마이너스 2에 0 마이너스 8 4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 맞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2,0을 대입해서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고로 b는 4 고마워 알려줘서 b는 4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첫 번째 함수식이었던 거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하는 것과 이렇게 둘을 연립해서 위아래 더해보세요. 8은 2b예요. 그래서 b는 4고 b가 4면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도 가지. 맞아?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단순해 보여? 대입이지. 그러니까 이 절차만 봐봐. 절차. 그러니까 뭐가 맞아? 그래도 둘 다 맞는 거야. 둘 다 맞는다는 거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y절편을 마이너스 5 하라라는 거죠.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2번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면 별로 좋은 문항은 아니다. 왜 좋은 문항이 아니라고 했을까? 1번부터 5번까지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2야. A값 알려주고 시작한 거라고. 밑에 5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장꾀는 부리지 마시고요. 대입하는 거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도 같이 보여주는 거야. 뭐냐면 두 점이 있다면 무조건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두 점이면 기울기 구한다. 때문이죠. 자, 11번 봅니다. 다음 중 1차 함수 다음 그래프와 정리가 되겠어요? 9번. 자, 밑줄만 해. Y축에서 만나고 X축에서 만난다. 이게 뭐가 같다는 거야? 둘이서 Y축에서 만난다는 건. 그렇지. 너와는 Y절이 같고 너와는 X절이 같다. X절편이 같다. 이런 뜻이지. 각각 그럼 첫 번째 함수 그래프랑 두 번째 함수 그래프의 X절편, Y절편 각각 구해봐야겠죠. 첫 번째 함수 그래프의 Y절편은 어떻습니까? 그냥 Y축 교점 0,3이죠. 이렇게 좌표로 써봅시다. 두 번째는 봐봐. 3분의 2x-4가 0이죠. x가 6이어야 0 되지.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1차 방식이잖아. 그래서 6,0이 되겠다.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1차 함수 식을 먼저 구해야겠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6분의 마이너스 3이죠. 어떻게 읽어? 이 함수식은 이렇게 된다. 됐어요? 답은 2번이죠. 대입해보시면 돼요. 아닌가? 2번 맞죠? 대입해보시면 답 나와요. 되겠어? 너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너에 만족하는 좌표를 구한다. 되겠어? 이 정도 할만하죠? 결국 앞에 개념만 단단하면 뒤에 이런 식 구하기 활용이 아무것도 아니다. 13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풀어봅니다. 그런데 1차 함수에서의 활용은요, 사실은 그냥 1차 방정식 활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1학년 1학기 활용과 동일합니다. 식 세우는 과정은 보여주긴 할 건데 왜 1학년 1학기랑 같은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함수식,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다 하나로 합쳐질 거예요. 함수 하나로. 왜 그러냐면 봐봐.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그치? x, y 값을 얼마로 딱 특정하거나 이러면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 b는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 아니라 알고 있는 값이야.
그 y 값을 1, 2, 3, 4로 바꾸면 그때 x의 값이 다 방정식이죠. 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등호 써버리면 이거 부등식이죠. 그쵸? 함수 방정식 부등식 하나로 통합돼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근데 여기가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면 1차 방정식의 활용이랑 동일해질 거고 1차 함수식 2개 세우면 연립 1차 방정식과 동일한 문제가 될 거야. 다 해봤던 문제다. 완전 쉽다. 그림과 표 필요한 만큼 써라. 자, 20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4분마다 1cm씩 줄어듭니다. 아, 당연히 80분이죠. 이거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냥 글로 읽어보라고 해도 답 나와요. 맞아? 어렵게 풀어봤던 거 같아.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야. y는 남은 양초 길이 x를 시간으로 놓으면 y는 원래 길이 20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값이거든요. 1분마다 4분의 1cm로 문제를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이 단위값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초 1분 1시간 기준으로 얼마씩 움직이는가. 이게 속도 문제랑도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길이가 0이 될 때 얼마입니까? 를 물어본 거죠. 근데 함수식을 세워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0일 때만은 알 수 있어? 남은 길이가 12가 되려면, 남은 길이가 10이 되려면, 남은 길이가 5가 되려면, 남은 길이가 4가 되려면 이제 y값을 바꿔가면서 x값을 구할 수 있지. 또는 x가 변해. 0에서 시작 1, 2, 3, 4, 5, 6, 7, x를 바꾸면 y가 그에 따라 이렇게 값이 변하겠지. 이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1차 함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맞죠? y절편 얼마야? 20이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그래서 양초의 길이가 어떤 형태로 줄어드는지도 분석이 가능해. 1차 함수식을 세우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중요하냐고. 1차 함수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함수식을 세우고 이 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려내면 줄어드는 양초가 어떤 형태로 줄어드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발전 문제로 가잖아? 바나나 우유. 콜라 첫 번째 양초였어. 바나나. 이 초는 어떤 식으로 길이가 줄어들까? 빨라져요. 점점 빨라질까? 점점 느려질까? 점점 빨라질까? 점점 느려질까? 시간이 지날수록 태워야 될 면적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야, 니네 진짜 눈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요? 야, 이게 더 커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놀라운 녀석들. 야, 이게 더 크죠? 생각해봐. 시간이 지날수록 태워야 될 면적이 늘어, 늘잖아. 솔직히 이게 더 크잖아. 그거 보라는 건데,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더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지. 점차 느려지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 느려진다는 건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일까? 처음에는 좀 빨리 줄어들다가 점점 천천히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지. 응?
얘는 어때? 점점 요런 느낌이겠지.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타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느려지다가 빨라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된 애들은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 같은 모양이 되겠네. 또는 3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개형에 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만 맞추자고 하면 1차 함수 활용은요. 답을 맞추자고 맘먹잖아? 그럼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계산 능력으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야. 1차 함수식을 세우고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면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하는 양상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1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물통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여기서 밑줄, 속력이 일정이야. 일정한 속력이야. 물을 채워. 5분, 10분 후에 물을 각각 재웠더니 30리터, 50리터야.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 구하라. 야,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게 딱 주면 17초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상황을 잘 봐. 어차피 일정하게 채우고 있잖아. 잘 보세요. 5분 동안 얼마 채웠어요? 그러면 0분이었으면 얼마였겠어? 10이겠죠. 끝이야. 이해됐니? 잘 봐봐. 시간으로 0, 5, 10분에 쟀지. 여기가 30이고 이게 50이지. 이게 얼마겠냐? 10이었겠지. 끝났다고.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오면 난 진짜 답이 없어. 이게 그냥 답만 보자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도 15초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이런 뜻이야. 그지? 아니야? 뭐 미치겠어? 어려워서? 어때? 어때? 이해가 되냐고. 진짜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일정한 속력으로 채웠다는 거는 5분에 30, 10분에 50이잖아요. 맞아요? 함수 그래프식을 세워보면 자, 5 증가, 20 증가죠. 4x죠. 5를 넣었더니 전체가 30이래요. 이런 상황이다. 지금 물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 시간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없으니까 양수만 그린다. 오케이? 시작점은 10이다. y절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 활용을 잘못 풀면, 잘못 푼다라기보다는 답만 구하자고 맘먹으면 문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문제다.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장제 문제랑 수준이 똑같습니다. 근데 의도를 이해해야 되죠. 16번은 속력시간 거리 문제인데 그냥 푸세요. 17번 볼게요. 성냥개비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30개를 정삼각형 30개면 몇 개 필요할까? (30개) 만들기 위한 성냥개비. 처음에 3개다. 그리고 EX는 Y. Y는 EX다. 이거죠. 봐봐. 삼각형 개수랑 성냥개비 개수 관계를 봐봐. 삼각형 하나에 성냥개비 3개, 삼각형 2개에 성냥개비 5개, 삼각형 3개에 성냥개비 7개지. 기울기는 어떻게 돼? 너를 당연히 x라고 두고 너를 y라고 둬야겠지. x가 1 증가인데 y 2 증가했죠? 기울기 2고요. 1,3이죠? 1 넣으면 3 나오게 y절편 잡아주면 되겠죠. 그럴 때
이 x가 30이면 y는 얼마인가요? 이런 걸 물어본 거지. 맞습니까? 61개죠. 61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 정도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들이 해볼 만한 규칙성 문제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이 안 하는 게 뭔데? 관계식을 함수로 세워본다. 이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표는 저 61개를 찾는 겁니까? 그럼 뭐였죠? 그치, 1차 함수 식 세우는 거지, 관계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과제 해올 때 식으로 세워오는지 그냥 답만 구해오는지 다 체크할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난 식을 볼 거야. 이걸 함수식으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 알겠어? 그럴까? 19번 한번 볼까? 양초의 길이가 6이 될 때. 근데 y축에 센티미터라고 써져 있지요. y 값이 6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6이면 x는 얼마일까요? 이거 물어본 거죠. 식 세워볼까? y는 기울기 얼마야? 됐죠? 어려울 수 있지만 보자마자 읽어내야 돼요. 놀랍게도 5 갈 때 30이 줄어듭니다. 됐죠? 기울기 마이너스 6. 아, 이제 읽어집니까? 됐어, 그러면. y가 6일 때 x는 얼마야? 4겠죠? 아, 네. 자, 두 번째 방법이야. 도형을 도형으로 풀어야지. 도형을 도형으로 풀면 이 직각삼각형이 말이야. 이 직각삼각형 길이가 1일 때 6이 이 길이비를 가지고 있어. 5일 때 30이라는 건 1일 때 6이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일 때? 24일 때 얼마겠냐? 답은 4. 어떻게 푼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식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림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 도형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 네. 이거 24면 이거 4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21번 봅니다. 점 P가 있어요. 1초에 3cm씩 B에서 출발하여 BC 위를 움직여. 넓이합이 36이 되는지. 그럼 봐봐. P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점이 출발점이야. P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1초에 3cm씩 이동한다라고 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X초 후의 상황을 알아보자. 아니다. 그림이 있는데 내가 왜 따로 또 그래? X초 후에 BP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3X죠. 어렵냐? 1초에 3이면 X초 후에 3X야. 그러면 PC의 길이는 어떻게 돼? 되겠지? 넓이식을 한번 써보자.
넓이를 y라고 둬보면 2분의 1 곱하기 3x 곱하기 높이 4. 뒤에는 2분의 1 12 마이너스 3x 높이 8. 됐지? 정리하면 여긴 6x 더하기, 자, 2분의 1하고 8만 약분하면 되겠죠? 48 빼기 12x 고로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48. x초 후의 삼각형 넓이 합이야. 됐어? 넓이가 얼마일 때? 넓이가 36이려면 x 몇 초 후? 2초 후. 선생님, 이것도 초등학생이 풀 수 있나요? 아이, 풀 수 있죠. 자, 초등학생처럼 풀어볼게. 초등학생처럼 풀 거야. 초등학생처럼 푼다는 거는 변화를 관찰하는 거야. 뭐라고? 이거 우기기라는 방식이야, 이게. 우겨보는 거야. P가 여기라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보는 거지. 자, P가 일단 B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그때 넓이가 얼마야? 6, 8에 48이죠. 12에 8이면. 그치? 그런데 P가 이쪽으로 점차 오면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더 작은 삼각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48에서 시작하는데 P가 점차 올수록 전체 넓이 합은 줄어드는데 얼마씩 줄어들까를 보는 거야. 1cm 이동시키면 1cm 이동시키면 여기선 얼마 줄어? 그러니까 P가 1cm 이동을 하면 이쪽 넓이는 어떻게 돼? 얼마씩 줄어? 4씩 줄어들지. 맞아? 1cm 이동하면 얘는 4가 줄어들고 얘는 얼마가 늘어나? 이만큼 늘어나지. 이해됐어? 밑변 길이 1의 높이 8만큼이 사라지잖아. 얘는 밑변 길이 1의 높이 4만큼이 생기잖아. 그런데 내가 48인데 얼마이길 원하냐면 36이라는 넓이를 원해. 근데 1cm 이동하면 1cm 이동하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2가 줄죠. 얼마 줄길 원해? 12가 줄길 원해. 그럼 몇 cm 이동이야? 6cm 이동이죠. 그러니까 1cm 이동하면 여기는 이만큼 늘고 여기는 4만큼 줄잖아. 전체적으로 넓이는 2씩 줄어드네. 1cm 이동할 때마다. 그럼 몇 cm 이동해야 전체적으로 12가 줄까? 6cm야? 6cm 이동하려면 몇 초 걸려? 답 나왔지, 2초. 이해됐을까? 이것도 도형을 삼각형 넓이로 관찰해 보시면 이해가 된다. 선생님,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눕혀서 보면 더 확실해. 여기 얼마야? 여기 12라고 하자. 길이비는 안 맞지만. 그러면 이 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 넓이였잖아. 그러니까 밑변 8에서 1만큼 줄어들면 넓이가 4가 줄어든다. 이해됩니까? 네. 밑변을 고정해놓고 높이를 바꾸면 더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빠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밑변이
8cm짜리 삼각형의 높이를 1씩 줄어들면 4씩 줄어드네?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4인 삼각형의 높이를 1씩 늘리면 2씩 늘어나네? 즉, P가 이동할수록 2씩 줄어드네? 나는 12만큼 줄이고 싶네? 6cm 이동. 그러려면 3초 걸려요. 2초 걸려요. 되겠어? 이건 함수식과 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풀어내는 초등학교 방식. 그러니까 이게 맞아? 방금 이렇게 푸는 게 맞냐고. 내 목표는 그 관계를 식으로까지 표현해내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좋았어. 그래서 3.2점, 오늘 과제 한번 보자. 그게 가장 훌륭한 자세긴 해. 학원 쉬는 시간에 그냥 숙제 해버리는 거야. 자, 1번. 개념 많지는 않은데 정리하세요. 어디 정리해야 되는지 선생님 체크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 확인학습은요. 어디 1차 학습이야? 3.1.2, 3.1.3이죠. 아니야? 203쪽? 313부터 321. 그치? 313부터 321까지가 확인학습 3. 필수예제. 오늘 요거 하나 있어. 그지? 필수예제 요거 하나야. 맞습니까? 야, 이거는 그 중에 10문제잖아. 필수예제 숙제는 10문제밖에 안 되잖아. 맞지? 3.2. 3.2.2. 책 보면 알아. 너의 짝수번 문제야. 대신 다음 주에 이만큼 필수예제가 없다는 건 이번 주 그린 챌린지 집중하라.